울산 누리마을 청년마을 대표 한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박람회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저도 좀 많이 낯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농기촌을 이야기할 때 많은 대박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장소를 옮겨서 살았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농촌은 많은 사람들이 농촌이 살기 싫어서 떠났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떠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기농기촌 하자라고 했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농촌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농촌 사람들은 떠나려고 하고 또 도시 사람들은 농촌으로 오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의 산업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국가정책적으로 좀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사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긍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농촌에 살고 있으신 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농자리 천하대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었던 자긍심을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못 가지게 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자긍심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나 아동들은 다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이 가진 그 자연과의 교감이라든지 평화로움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나 많은 그 삶을 살아봤던 분들은 도시의 이 경쟁보다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찾는 것이 농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농기촌을 이야기할 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농기촌을 유치하려고 하는 농촌에서는 자기 자신의 삶이 행복해야 행복하는 걸 보여주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은 그 사람이 많이 떠나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삶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고 반면에 그런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 그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기농기촌을 여기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도시처럼 아주 편안함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인 어떤 상품을 사서 즐거움 이런 것보다 나는 자기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뭔가 평화로움, 행복한, 풍족한 마음이 풍족한 삶을 누리겠다 그랬을 때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아니라 자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의 어떤 농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농촌에서는 돈을 벌기는 무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삶을 새롭게 개척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 했을 때 농촌은 기회의 땅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농촌에 왔었을 때 나는 지금 이런 방식이 싫어하고 하는 청년들이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농촌에 와서 도시와 같은 방식으로 산다 그랬을 때 농촌은 기회의 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로 내가 내 삶을 내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면서 살아본다 그랬을 때 농촌은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런 거에 기반해서 한 20년 정도 제천시 덕산면이라는 곳에서 살아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농촌에 사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해서 고민했던 게 한 15년 정도 되고요. 근데 그 15년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저도 39에 갔는데 50이 넘어가도록까지 계속해서 그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내 밑에는 안 들어오니까 이
계속해서 늙어가는 농촌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10대도 있어야 되고 20대도 30대도 있고 어르신도 있어야 되니까 이 세대 순환을 위해서 청년이 들어와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2015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의 이제 청년들이 농촌에서 다른 데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의 입장에서는 청년이 목적이 아니었고 농촌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민은 이 청년의 농촌에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22살이고 27살이고 그렇습니다. 걔네가 서울로 보내니까요. 서울의 전체 집을 농촌에서 구해줄 수가 없어요. 반대로 20대 청년이 농촌에 와도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가장 핵심 농촌에 사나 도시에 사나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자본, 기본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본 자본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촌에서는 청년들이 농사 짓는다고 했었을 때 지을 수 있는 땅이 주어져야 된다. 청년이 마련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농촌에서 산다 그랬을 때 집도 주어져야 된다. 그 외에 돈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그것을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청년들은 도시에서 뭔가 자기가 해보는 걸 창업하려 그러면 영끌에서 창업을 했지만 보통 우리가 창업하면 70%는 3년 안에 다 망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인생이 폐허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농촌에서 창업을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농촌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그걸 서비스를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구매 난민이라고 하죠. 따라서 청년들이 도시에서 못한 것들을 농촌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그 자체는 청년은 자아실현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게 하는 그 자체가 농촌 사람은 누려야 될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저는 이제 주목을 한 거죠.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농촌에 와서 하면 청년한테는 자아실현이 되는 거고 농촌 주민에게는 서비스가 이렇게 없어진 서비스가 다시 제공되는 것이다. 그럼 이 두 개를 매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촌도 변해야 되고 돈을 버는 어떤 그게 아니라 내가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뭐 이런 농민으로서 기본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행복을 생각하는 거기 사는 사람이 행복한 말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청년들은 여기 와서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과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18명의 청년과 살고 있는데 대체로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년 동안의 학비와 자기 생활비의 빚이에요. 언제 이런 걸 가지고 왔을 때 그 청년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라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게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20년 돼서 땅도 좀 한 2-3천 평 되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돈 벌기 무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근데 청년에게 그걸 하라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18년도부터 청년 정착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이 와서 농촌에 사는데 5년 정도를 자기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것들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어떤 차원으로. 그래서 그 청년들이 농촌에 살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주류가 흘러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생태계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만들어 보자. 그런 어떤 생각들로 이제 지금 덕산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째 하다 보니 살아보기도 3년째 하고 있는데 우수상과 최우수상도 받고 또 사회적 농업을 하다 보니까 또 거점 농장, 호금 협회 이런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살고 있는 내가 행복해야
청년도 올 수 있고, 그거의 핵심은 자기 삶을 풍족하게 하고 있다는 어떤 자긍심이 필요하고, 청년을 유치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이 여기 와서 자기가 계속 성장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도시의 삶에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청년에게 도시의 방식의 삶이 아니라 자연과 혹은 사람과 관계 속에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지의 비전과 실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 제천시 안 되나요? 여기가 대천시 덕산면의 마을 모습입니다. 여기 화면에는 안 비치네요. 말고 이거 포인트. 그래서 이 마을이 지금 월악산 밑에 있는 제천시 덕산면입니다. 원래는 10,000명 정도 살았고 초등학교가 6개 있었는데 한 2,000명 정도가 살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18명의 청년들 중에 그날 아침에 공동노동에 나온 친구들이고요.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부부는 작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최우수상을 받고 시상식장에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서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에는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월악산 밑에 있고 충주호가 근방에 있고, 그런 아주 충주로부터 40분, 제천시로부터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아주 그 백지입니다. 산골 오지죠. 그런데 2002년도에 비인가 대안학교인 간대학교가 경남 산청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일제시대 때는 강산으로 유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약초로 유명하다가 그 다음에 요새는 브로콜리와 뭐 적채 이런 걸로 유명한 나름대로 그 삶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소득 수준은 높은 거죠. 근데 제가 2005년도에 덕산에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총각들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외국 이전 여성이 22명이 덕산면 내에 있었어요. 이럴 정도로 어쨌든 소득은 있으나 굉장히 그 전통적인 산골의 이런 마을이었는데, 비인가 대안학교인 간대학교가 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결합하게 되고 새로운 동력들을 형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05년도에 간대학교 교사로 가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만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마을로 가서 보니까 결혼 이주 여성이 20몇 명이 있었고 조성 가정이 8명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경남 진양군 지수면 출신인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도 쟤를 대학교 보낼 때 너만큼은 농사 짓지 말고 공무원하면 살아라고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을 보냈는데, 그 2006년 말에 그 덕산면 동네로 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애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 애를 그 덕산 중학교에 보내면 자식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애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부부 중에 주로 어머니가 충주나 제천으로 나가서 애를 이제 첫째 둘째를 다 데리고 전학시켜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애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농사 짓던 젊은 아버지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큰 사안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절대로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 긍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저같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거기 가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자기 자식을 덕산에서 교육시키는 게 제천이나 충주에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혜택받은 거라는 걸로 증명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사 출신이니까 간대학교를 나와서 지역의 교육의 수준과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요새 그게 사회말로 마을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저는 그 단어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간디 학교와 간디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지역이 학교가 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문화 여성들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지역에서 살만하면 좋은 마을이 아닐까 그런 활동을 하면서 했는데 저희 같이 외지에서 노는 사람이 너무 큰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되니까 원래 살던 분들이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농촌 공동체 연구소를 설립해서 지역 사람과 외지에서 온 사람이 힘을 합해서 지역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꿈을 꿔서 이제 농촌 공동체 연구소라는 거를 독립해서 같이 하게 됐고요. 이 과정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14년도 정도 돼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한 10년이 넘어서 계속 늙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촌의 미래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덕산에 있는 애들이 그게 남는 건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식을 여기에 기르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어떤 솔직히 저도 농촌으로 내려간다니까 부모님이 호적파가라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잘 다니다가 왜 네가 그러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도시에 1차적으로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도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때 마침 우리 사회에 뭐 3포 세대, 7포 세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헬조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유행될 때예요. 그러면 이것을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포기하는 이것을 농촌에서 실현하게 하자. 그리고 농촌에는 돈이 안 되니까 다 떠나는 그것을 이 친구들이 여기서 하면 농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청년들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청년 농촌 정착 플랫폼이라고 명칭을 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청년들이 지어야 될 작업하기 위한 농지가 필요하고 살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들이 농촌에 올 수 있는 그 공유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보험금을 그 부인이 농촌의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었대요. 암이 발견돼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그 상황에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어느 모임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그 보험금을 저한테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하로 전평에 공유지를 마련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소유권은 안 넘겨주더라도 이용권을 넘겨주는 한 3,000평 정도 땅을 확보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들이 와서 하자. 그래서 덕산에 있는 빈집이나 그 펜션을 빌려서 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게 하게 될 때 정부에서 2018년에 사회적 농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와서 그래서 그게 하드웨어 말고 그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농촌의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응모를 해서 돼서 그 힘으로 5년 동안 사회적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 정착 플랫폼을 운영했고 사회적 농업은 우리는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회적 농업이 없어졌지만 여러 어떤 그 힘으로 지금 현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 정착 플랫폼은 이러한 어떤 그 대안적인 마을의 여러 어떤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 청년 마을이 운영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덕산누리협동조합이 살아보기나 지역 서비스 공동체를 하고 그 다음에 청년누리라는 주식회사는 기농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지나 공유주택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지금 현재 우리가 5년 동안 청년을 이렇게 데려왔기 때문에 거의 18명의 청년들이 만든 자기 사업장들이 이겁니다. 이것을 하고 이 청년들을 데리고 지역의 그 아주머니들 어르신들의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의 반찬 배달, 집수리, 뭐 예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그걸 하게 되면서 청년과 지역 사람들이 만나서 지역의 단위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주고 청년들이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청년 정착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위해서는 농촌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만 잘해서 일자리만 있어서 문화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세계가 같이 있어야 그 속에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와 교육과 지역순환 경제가 같이 있고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50%는 자체에서 소비를 하더라도 나머지 50%는 연대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해서 귀농인과 귀촌인들이 결합을 해서 이 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농촌 공동체의 모델이 되자, 이게 2005년 정도부터의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거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플랫폼의 핵심은 17년 동안 했던 마을 공동체의 여러 기반, 그 다음에 이 청년 마을이 이것을 좀 이렇게 깔때기가 돼가지고 운영 기획해주고 청년 정책과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농사를 통해서 자금 역량,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농사는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년은 최소한 같이 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살면서 자기가 성장한다는 느낌이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도시에서 가면 도시에 배운 걸 가면 농촌에서 소진하고 다시 도시로 가는 구조인데, 그렇게 돼서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 온 청년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2명 이상만 뭔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배움이 일어나게끔 해주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2박 3일 동안 뭐 사회적 경제 배움터라든지 삶의 기획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장의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자기들이 축제를 계획해서 자기가 한 것들을 외부와 소통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떤 일을 가지고 덕산에서 먹고 사는 사람 밑에 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청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IT 기반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반 정도는 청년이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할 수 있도록 밀어만 주면 되는 거죠. 기반 시설만 좀 해주면. 반 정도는 뭐 그림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을 밑에서 좀 배워서 독립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어떤 부분이 기본적인 어떤 플랫폼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농사는 청년들이 하는 농사, 그 다음에 기촌인들이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기촌인들이 청년들의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덕산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힘든 거,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에서 농사 지으면 좋은 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에서 힘들면 농사를 지으러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힘을 주는 거, 이렇게 해서 농사 프로그램이 있고 배움터랑 작업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농사 짓는 모습이죠. 무농사, 반농사, 농사기기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기촌자 8명이 같이 하우스 300평을 농사 지으면서 모든 작업과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3시간 정도 일하고 4시간 정도 먹고 노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지역에서 뭔가 농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도시로 나가니까 할 수 있도록 텃밭,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자연, 그 다음에 논농사, 생태 이런 프로그램들을 1년 과정으로 덕산초등학교 애들에게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저희가 유지했던 청년들의 배움터인데 한 33개 정도의 20몇 개인가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회적 경제 캠프라든지 삶의 기획학교라든지 정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빠진 상태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진행됐고요.
작업장은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일로 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혼자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워서 지지해주는 2년에서 5년 과정을 저희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그 작업장을 만든 거 자기 사업장까지 낸 게 여기고 저희가 그 있으면서 지역에 만들었는데 도와준 게 이런 거고 지금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 이건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필요하다가 너 해 이렇게 했어요. 앞에 몇 년은. 그러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계속 하고 싶은 사람 생길 때까지 용기만 표현하면 왜 이거 안 있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꼭 물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는 사람이 놓을 때까지 찾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다고 주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제로 웨이스트 사업 같은 것도 좀 꼭 필요하다. 농촌에 여러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없다가 올해 생겼어요. 그래서 해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들어오면 그네들이 관심 분야를 발견하게 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나는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진짜 그게 자기 일로서 하고 싶은 경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자기가 생산한 물건이 사회에 이렇게 재화와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순위 될 돈 연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생산의 네트워크나 판로를 한번 만들어 보고 팔아진다고 하면 그게 꼭 다 기업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회적 기업으로 갈 거, 협동조합으로 남을 거, 그 다음에 말기업이 될 거, 사업단이 될 거, 동아리로 남을 거.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마을에 정착해서 자기 삶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것이 생태계가 되도록 좀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돈 버는 거는 덕분에 공방이랑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는 월급을 2배 이상 차이 나게 하지 말자. 기본 임금에서 그거는 기본으로 온다 그러면은 그 2배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하고 2배 이상 차이 나는 건 저쪽에서 새로운 청년에게 주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회적 자본으로 우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합의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네들이 그만큼 벌었을 때 실현될지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회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덕산에서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와야 되잖아요. 오고 그 다음에 플랫폼 활동을 하고 자기가 지역에 정착하는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1년 단위로 청년들을 2명, 3명 섭외해서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청년들의 중요한 건 50대가 좋은 의견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와서 거기서 삶을 사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정도는 계속 왔다가 가고 제가 욕만 먹었어요. 왜 청년들 데리고 맨날 보내냐. 갈 때는 자기 다른 이유로 가는데 욕을 하고 가야 자기가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살아보기를 하다 보니까 4명이 와서 3명이 남았어요. 3명이 남으니까 다음에 온 사람이 또 3명이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명이 남고 5명이 남고 8명이 남고 지금은 올해 10명이 들어왔는데 10명이 다 남겠대요, 지역에. 그러면 지금 18명이 이제 지역에 남는 거죠. 그래서 유입 프로그램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양한 캠프, 시골원이 캠프부터 우리 자체 캠프까지 있고, 살아보기. 지금은 한 달 살아보기, 한 달에 2명씩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살아보기로. 그 다음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5개월. 저기 최민교 선생님이 있던데, 농림부에서 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잘한다고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초자만 모집하다 보니까 농촌의 특색이 없어져요. 그래서 농사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기본으로 있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장기 기농 과정을 하고 있고 올해 2회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쳤던 애들 중에 2이 남아서 굉장히 낭만 농부로 그 중에 한 명은 청년 장암농으로 있고 한 명은 후배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있고
있고, 올해는 6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4명 정도는 덕산에 남아서 농사든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턴십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좀 살아보겠다, 그럼 그렇게 살아보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여러 정책이나 이런 걸과 연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보기 5개월 혹은 장기 기능학교 5개월까지는 청정플랫폼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참가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2년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농촌 플랫폼이죠. 그랬을 때 이런 아까 말했던 공유 주방이라든지 공유지라든지 사회적 경제 창업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욕구를 발견해서 실현한 게 여기 있는 측면입니다. 특히나 이 청년들 전체가 지역에 있는 어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에 있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를 하면서 반찬 배달, 집수리, 뭐 이동, 예술 뭐 이런 것들을 어른들에게 청년들이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들은 수입도 되면서 지역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그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거는 주다가 제공하는 단계에서 알선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도 돈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자원과 혹은 자기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청년마을에서. 앞으로는 비영리 단체의 농촌 공동체 연구소에서 그 사회적 자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것이 잘 정착하면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구축돼서 청년 새로운 다른 형태의 삶이 사는 어떤 생태계가 구성될 거다. 그것이 일정 정도 돌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기농기촌을 좀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겠고, 지금은 굉장히 저희도 실험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년 동안 어떤 기반을 좀 만들었고, 최소한 물적 자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유주택인데 지금 청년들이 공유주택 모임의 덕산홈이라고 그래가지고 6채를 우리가 짓자. 그냥 정부 지원은 조금 받고 전체 펀딩을 통해 가지고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공유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 가능한 것과 공유 자산 확보가 사실은 청년들이 농촌에 기동하는 데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지역 서비스 공동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청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그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 속에 정서라든지 뿌리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이 아무리 필요하다 해서 우리의 필요만 해가지고 청년의 필요랑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청년들의 삶과 생각을 지지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시 삶이 싫다 그랬을 때 농촌으로 오면 그 삶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라는 거죠. 나는 결혼하기 싫다 그랬는데 너 언제 결혼해?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나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어르신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스스로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기능적으로든 자기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농촌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저희는 배움터라든지 삶의 기획학부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일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네들의 생각과 그네들의 인생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네들의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신뢰해주는 시니어들, 그리고 마을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니어가 중요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의 강남향에서 걔네들 스스로가 지지해주는 그룹들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 특히나 여성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농촌의 그 문화 속에서 내 삶이 안정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들을 좀 보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주거지라든지 농사지을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게 자기 삶은 그대로 유지하되 같이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같이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개인적인 삶도 희생하는데 걔네들은 같이 하고 싶은 욕구와 개인적인 삶이 서로 희생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공유관계, 공생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50대들의 공동체 그러면 공동체 속에 개인이 녹아들어서 없어지는 건데 청년들은 공동체도 있고 개인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맞는 거죠. 성숙하고 자립된 개인이 이 공동체를 구성해야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 특히 이 친구들은 지구를 위한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애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해줄 수 있을 때 청년들하고 같이 농촌에서 오지 말라 그래도 청년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1차적으로 걱정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우리도 청년을 데려올 것도 없고 청년도 농촌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충분하게 공유지나 공유 공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실제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일자리는 어디 있냐? 일자리가 주어지는 누가 월급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일자리잖아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야.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랬을 때 그 일을 만들어가는데 그 시장이 하기까지 한 2, 3년만 기다려주면 된다 이거죠. 한 번 실패해도 여기서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를 이렇게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